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아침을 열어드리는 라디오 건강전도사 세상의 모든 시니어를 위한 보감 3-5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품위 있고 건강하게 황혼기를 보낼 수 있을지 매일같이 공부하고 정보를 모으는 여러분의 건강 동반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이 평생 들어온 그 어떤 건강 강좌보다 무겁고 동시에 가장 희망적인 생존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혹시 8시간을 꼬박 잤는데도 머리가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고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 간신히 몸을 일으키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뇌 속에는 어젯밤 치웠어야 할 독성 쓰레기들이 그대로 쌓여 여러분의 기억력을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뇌를 매일 밤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마법의 청소부가 있다면, 그리고 그 청소부를 부르는 방법이 단지 잠자기 전 몇 가지 사소한 습관을 바꾸는 것에 있다면 여러분은 그 비결을 배우시겠습니까? 오늘 방송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치매라는 무시무시한 괴물로부터 내 뇌를 철저하게 방어하고 89이 되어도 자식들의 이름과 행복했던 추억들을 선명하게 간직할 수 있는 기적의 수면 지침서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수많은 시니어의 뇌 건강을 연구해온 전문가들의 조언과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바로 오늘 밤 여러분의 침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존 기술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날벼락이 아닙니다. 우리가 20년, 30년 동안 무심코 반복해온 아주 사소하고 나쁜 잠자리 습관들이 차곡차곡 쌓여 뇌를 망가뜨린 결과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오늘 밤부터 그 습관 단 3가지만 바로 잡아도 여러분의 뇌는 스스로를 치유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들어 방금 둔 열쇠를 찾지 못해 집안을 헤매거나 아는 사람의 이름이 입안에서만 맴돌고 도무지 떠오르지 않아 답답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자식들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위로하지만 사실 그것은 뇌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입니다. 뇌 속에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불리는 독성 단백질 쓰레기가 가득 차서 더 이상 정보를 처리할 공간이 없다고 비명을 지르는 것이죠. 이 쓰레기들은 오직 우리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만 뇌 밖으로 배출됩니다. 즉,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은 매일 아침 쓰레기차를 돌려보내고 집안에 오물을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질병 앞에 무기력하게 당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는 것이 곧 힘이고 준비된 자만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남은 수십 년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소중한 수업이 될 것입니다. 뇌파괴의 진짜 주범들을 제가 오늘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직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선 여러분의 편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크게 7단계로 나뉩니다. 첫째는 뇌 속 쓰레기차가 멈춰버린 이유를 찾는 법. 둘째는 뇌를 죽이는 침실에 보이지 않는 암살자들. 셋째는 뇌세포를 다시 살리는 기적의 수면 음식들. 넷째는 베개 높이 하나로 바꾸는 뇌 혈류의 마법. 다섯째는 자고 일어나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여섯째는 잠들기 전 뇌를 안정시키는 황금 루틴. 마지막으로 10년 후 여러분의 기억력을 보장하는 최종 행동 강령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기억 수명을 연장하는 생존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뇌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밤의 기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뇌가 다시 젊어지는 순간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서 우리 뇌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 바로 잘못된 수면 습관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말씀하십니다. 새벽 4시에 눈이 떠지고
다시 잠들지 못해 텔레비전을 켜거나 거실을 서성이는 것을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시죠. 하지만 제가 공부한 뇌 과학의 진실은 다릅니다. 잠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뇌가 잠을 자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치매로 가는 고속도로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뇌는 깨어있는 동안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하며 부산물로 독성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뇌세포 사이에 쌓이면 신경 전달을 방해하고 결국 세포를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독소를 씻어내는 유일한 시스템인 글림파틱 체계는 오직 깊은 수면 중에만 가동됩니다. 마치 도시의 환경미화원분들이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도로를 청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깊이 잠들지 못하거나 자꾸 깬다면 뇌 속의 쓰레기차는 시동조차 걸지 못하고 길가에 쓰레기만 산더미처럼 쌓이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단 하룻밤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도 뇌 속 아밀로이드 베타 농도가 무려 5%에서 20%까지 급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룻밤의 실수가 뇌에는 거대한 타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10년, 20년 동안 반복했다면 여러분의 뇌 상태는 어떠하겠습니까? 이미 뇌의 곳곳이 쓰레기로 뒤덮여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성격이 변하는 것은 뇌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보내는 처절한 비명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잠이 안 오면 술이라도 한 잔 마시고 자야지 하는 생각입니다. 술은 뇌를 강제로 기절시킬 뿐 진정한 수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술 기운에 잠이 든 것 같지만 실제 뇌는 쓰레기 청소를 시작하지 못하고 알코올이라는 또 다른 독소와 싸우느라 밤새 지쳐버립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고 기분이 좋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술은 뇌의 청소부를 몽둥이로 때려 눕히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낮잠에 대한 오해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오후에 2~3시간씩 깊게 낮잠을 자는 습관은 밤의 수면, 압력을 떨어뜨려 진짜 뇌가 청소되어야 할 밤 시간을 망쳐버립니다. 낮잠은 딱 20분에서 30분, 의자에 기대어 가볍게 눈을 붙이는 정도로 그쳐야 합니다. 밤에 잠을 설쳤다고 낮에 몰아서 자는 것은 뇌의 생체 시계를 완전히 망가뜨려 치매 위험을 높이는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침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뇌를 죽이는 암살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지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멈춰버린 뇌 속 쓰레기차를 다시 움직이게 할 연료, 즉 기적의 수면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뇌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영양소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식탁 위의 반찬 하나가 뇌의 청소 효율을 2배, 3배로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약에 의존하기보다 자연이 준 선물로 뇌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봅시다. 첫 번째로 추천해 드리는 보약은 바로 타트체리입니다. 타트체리에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천연 상태로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시니어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멜라토닌 분비량이 젊은 사람의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르신들이 잠들기 힘들어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죠. 저녁 식사 후 따뜻한 타트체리 주스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은 뇌에 이제 곧 청소 시간이다 라는 신호를 보내는 아주 똑똑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타트체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수면 효율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의 음식은 시금치와 같은 짙은 잎채소입니다. 여기에는 마그네슘이 가득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뇌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천연진정제 역할을 합니다. 잠자리에 누웠는데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것은 뇌의 신경망이 너무 과열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때 마그네슘이 뇌의 열기를 식혀주고 평온한 상태로 유도합니다. 매일 저녁 시금치 나물을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훨씬 더 부드럽게 수면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추입니다. 예부터 상추를 먹으면 졸음이 온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상추 줄기에 들어있는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은 강한 진정 및 최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상추 쌈을 드시거나 줄기 부분을 버리지 말고 꼭 챙겨 드셔 보십시오. 화학적인 수면제는 뇌의 기능을 강제로 억제하여 인지 능력을 저하시키지만 이런 자연 음식들은 뇌의 정상적인 수면 리듬을 회복시켜 줍니다. 특히 수면제 장기 복용은 치매 위험을 무려 50% 이상 높인다는 통계가 있으니 가급적 식단 조절을 통해 수면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카페인과 당분입니다. 오후 2시 이후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은 밤 10시가 되어도 뇌 속에 남아 각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어르신들은 카페인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기 전 달콤한 간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수면 중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 뇌의 휴식을 방해합니다. 뇌 건강을 위해서라면 오후에는 카페인을 멀리하고 저녁에는 가벼운 채소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십시오. 식탁 위의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뇌를 살리고 기억력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여러분이 매일 밤 머리를 맞대는 아주 친숙한 물건, 바로 베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베개 높이가 치매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으시겠지만 이것은 뇌 혈류와 독소 배출의 통로인 경동맥의 흐름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건강 전문가들의 자료를 분석하며 가장 놀랐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베개의 마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베개를 베고 주무시나요? 너무 높거나 혹은 아예 베개 없이 주무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뇌 속 쓰레기를 씻어내는 뇌척 수액은 목의 혈관을 타고 원활하게 흘러야 합니다. 그런데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뼈가 활처럼 휘어지면서 뇌로 가는 혈관을 압박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정원의 호스를 발로 밟고 물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혈액순환이 막히면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뇌의 청소 시스템은 마비됩니다. 밤새 높은 베개를 베고 자는 것은 스스로 목을 조르며 잠을 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뻣뻣하고 어깨가 결린다면 이미 여러분의 뇌는 밤새 질식 상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베개가 너무 낮거나 아예 없다면 머리가 몸보다 낮아져 뇌압이 상승합니다. 뇌압이 높아지면 뇌세포 사이의 간격이 좁아져 쓰레기차가 지나갈 길이 사라집니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최적의 베개 높이는 누웠을 때 어깨와 목의 각도가 약 15도를 유지하며 실제 높이는 10cm에서 15cm 정도입니다. 자신의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사소한 높이의 차이가 뇌척 수액의 흐름을 20% 이상 좌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베개의 재질 또한 중요합니다. 너무 딱딱한 목침은 특정 신경을 압박해 두통을 유발할 수 있고 너무 푹신한 베개는 목의 커브를 지탱해 주지 못해 혈류를 방해합니다. 적당한 탄성이 있어 목에 자연스러운 시자, 곡선을 유지해 주는 베개를 고르십시오. 그리고 주무실 때 옆으로 눕는 것이 뇌 청소 효율에 더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옆으로 누워 자면 중력의 영향으로 뇌 속 노폐물이 더 잘 배출된다고 하니 정자세로 자는 게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편안하게 옆으로 누워 다리 사이에 쿠션을 하나 끼우고 주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비싼 침대나 가구보다 중요한 것은 내 목의 통로를 열어주는 적절한 베개입니다. 오늘 밤 당장 여러분의 베개 높이를 확인해 보십시오. 손가락 끝으로 목 뒤의 근육을 만져보며 가장 편안한 각도를 찾아보세요. 베개 하나만 바꿔도 아침에 머리 맑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뇌의 고속도로를 뚫어주는 일, 그것은 오늘 밤 베개를 매만지는 그 작은 손길에서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잠에서 깬 직후 아침에 일어나서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어떻게 뇌를 망가뜨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밤 수면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뇌는 잠에서 깨어나는 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입니다. 이때의 부주의한 습관이 밤새 공들여 청소한 뇌를 순식간에 다시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뇌 건강을 지키는 아침 루틴에 대해 꼼꼼히 정리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밤새 어두운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던 뇌세포에 스마트폰의 강렬한 청색광인 블루라이트를 쏘는 것은 뇌에 강한 충격 요법을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잔류 성분을 억지로 억제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비정상적으로 급증시킵니다. 아침부터 뇌를 전쟁터로 만드는 꼴이죠. 잠에서 깬 뒤 최소 30분 동안은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대신 창문을 열어 자연의 햇살을 맞이하십시오. 햇살은 뇌의 시계를 정상적으로 초기화하여 오늘 밤의 질 좋은 수면을 미리 예약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금기사항은 벌떡 일어나는 급격한 움직임입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의 혈액은 하체로 쏠려 있고 근육은 이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람 소리에 놀라 갑자기 몸을 일으키면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부족해지며 어지럼증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 뇌혈관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잠에서 깨면 눈을 감은 채로 기지개를 켜고 손발을 오물조물 움직여 혈액을 전신으로 보낸 뒤 천천히 앉으십시오. 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1분 정도 머물렀다가 천천히 일어서는 3단계 기상법을 실천하십시오. 이 여유가 뇌졸중과 치매를 막는 생명선입니다. 세 번째는 물 한 잔 없이 바로 아침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밤새 뇌를 청소하느라 우리 몸은 엄청난 양의 수분을 소모했습니다. 혈액은 끈적끈적해져 있고 뇌세포는 가뭄 상태에 빠져 있죠. 이런 상태에서 바로 음식을 먹으면 소화에 혈액이 집중되어 정작 수분이 절실한 뇌는 소외됩니다.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은 뇌의 청소 부산물을 씻어내고 세포의 생기를 불어넣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물 한 잔을 마시고 20분 뒤에 식사를 하시는 것이 뇌 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아침의 첫 10분이 여러분의 하루 뇌 컨디션을 결정합니다. 스마트폰 대신 햇살을, 벌떡 일어나는 것 대신 기지개를, 밥상 대신 물 한 잔을 선택하십시오. 이 작은 차이가 쌓여 10년 후 여러분이 자식들의 얼굴을 보며 환하게 웃을 수 있는지 아니면 멍한 눈으로 벽만 바라보게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뇌는 아침의 친절한 대우를 결코 잊지 않고 더 명석한 기억력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실전 기술 3점 수면법과 잠들기 전 황금 루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수면의 질은 눕기 전 20분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뇌를 안정시키고 청소 모드로 부드럽게 진입하게 하는 전문가들의 비법을 제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점은 조명의 조절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집안의 밝은 형광등을 끄고 은은한 주황색 스탠드 조명으로 바꾸십시오. 뇌의 송과체는 주변이 어두워져야만 비로소 멜라토닌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환한 빛 아래서 왜 잠이 안 오지 하고 걱정하는 것은 엔진을 켜둔 채 차가 멈추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스름한 조명 속에서 뇌가 자연스럽게 긴장을 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뇌 속 청소부를 출근시키는 첫 번째 호출 신호입니다. 두 번째 점은 체온의 마법입니다.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샤워를 하거나 족욕을 하십시오. 샤워 후 몸의 열기가 식으면서 심부 체온이 살짝 떨어질 때 우리 뇌는 가장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족욕은 발끝의 혈관을 확장해 머리에 쏠린 혈액을 하체로 내려보내 뇌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도 알려드린 이 족욕법을 실천하신 뒤로 수면제 없이도 아침까지 통잠을 주무신다며 얼마나 고마워하셨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 점은 마음 비우기입니다. 잠자리에 누워 오늘 있었던 속상한 일이나 내일 걱정을 하는 것은 뇌에 가솔린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는 감사 일기를 머릿속으로 써보십시오.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만 떠올려도 뇌의 편도체가 안정을 찾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변신하여 여러분을 깊은 수면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만약 생각이 너무 많아진다면 걱정은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하자라고 스스로에게 단호하게 말해 주십시오. 지금은 뇌가 쉬어야 할 시간임을 뇌에게 인지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침실 환경도 점검하십시오. 암막 커튼으로 외부의 빛을 완전히 차단하고 온도는 서늘한 20도 내외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는 시원하게, 발은 따뜻하게 하는 두안종열의 원칙이 수면에서도 진리입니다. 스마트폰은 안방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스마트폰을 침대 옆에 두는 것은 뇌 속에 시한폭탄을 두고 자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침실을 오직 수면과 휴식만을 위한 성소로 만드십시오. 오늘 밤 실천하는 이 3점 수면법이 내일 아침 여러분의 기억력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뇌를 살리는 수면의 비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느덧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린 이 많은 이야기가 단순히 머릿속에 머무는 지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뇌 건강은 나중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밤 여러분의 선택이 10년 후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치매는 무서운 병입니다. 내가 평생 일궈온 업적을 잊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낯선 타인처럼 느껴지는 그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치매는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것처럼 뇌 속 쓰레기차를 매일 밤 정상적으로 가동시킨다면 여러분의 뇌는 80이 되어도 90이 되어도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뇌는 결코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뇌를 위해 정성을 들인 만큼 뇌는 건강한 기억력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3가지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잠은 사치가 아니라 뇌의 생존 의식입니다. 7시간에서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둘째,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침의 두통, 낮의 졸음은 뇌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입니다. 셋째, 완벽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오늘 알려드린 습관 중 단 하나라도 좋습니다. 오늘 밤 베개 높이를 확인하거나 타트 체리 주스 한 잔을 마시는 작은 시작이 기적을 만듭니다. 이 방송이 끝나면 주변의 소중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뇌 청소 시작해보자. 라는 메시지 한 통이 누군가에게는 치매를 막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보감 45는 여러분이 질병의 고통 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대화를 나누며 사시는 그날을 위해 앞으로도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정보를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희망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뇌가 평온하게 안식하며 깨끗하게 청소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시니어를 위한 건강 길잡이 보감 45였습니다. 감사합니다.